하영이는 2년 전 암컷 강아지 초코를 입양받았다. 그런데 초코는 초인종 소리를 들으면 과하게 짖으며 현관 앞으로 뛰어나가는 문제 행동이 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배운 대로 에소그램을 작성해보니 송곳니까지 벌어진 입, 가늘게 뜬 눈, 상대를 향해 있는 시선, 앞으로 기대며 쏠린 무게중심, 하늘을 향해 바짝 선 꼬리, 원래 상태의 귀, 앞을 향해 있는 앞다리, 경직되고 바닥에 붙어있는 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뻣뻣한 뒷다리, 앞을 보고 바닥에 붙어있는 발. 이것으로 보아 초코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경계하는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이웃집 민원과 더불어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초코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하영이는 문제행동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하영이는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다. 논문 분석 결과 과도한 짖음은 가장 많은 문제 행동이며, 산책의 빈도수와 짖음은 반비례하며 암컷보다 수컷의 짖음 빈도가 높다는 것과 중성화가 된 개들이 과도한 짖음 빈도가 높은 것, 일상적인 사회적 노출이 개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복종 훈련을 받지 않은 개들 중 25.3%에게 과도한 짖음 발생하고, 훈련 빈도가 높을수록 짖음 발생 빈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책을 1에서 3회 시 과도한 짖음 32.2%, 산책을 4에서 7회 시 6.9%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초코가 예전부터 짖음이 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속 짖어서 좀 걱정이에요. 이러한 문제 행동은요,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학습된 반응이에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란 아무 이유 없던 자극이 특정 반응을 불러오는 자극과 반복적으로 짝지어지면서 결국 그 자극만으로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뜻해요. 동물은 연관을 통해 학습하거든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하철에서 역에 도착하기 전에 짧은 음악 소리가 나죠? 원래 그 음악은 의미 없는 소리였지만 소리를 듣고 하차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안내방송을 듣지 않고도 소리만 들으면 자동으로 내릴 준비를 하게 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연관을 통해 학습이 된 거죠. 우리 초코 같은 경우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낯선 사람이 와서 놀랐을 거예요. 초코 입장에서는 침입자였겠죠. 그렇게 초인종 소리는 낯선 사람과 연관이 돼서 소리가 들리면 곧 침입자가 오겠다는 생각에 경계하기 위해서 짖기 시작한 것이 실제로 낯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초인종 소리에 반응해 흥분했던 거예요. 혹시 초인종이 울리고 초코가 짖을 때마다 안아주거나 말을 걸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행동이 초코의 짖음을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 커요. 짖으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짖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구성, 분리불안, 보호와 공포, 인사와 흥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초코는 짖을 때마다 보호자님이 안아주고 달래줬기 때문에 보호성 짖음 또는 요구성 짖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행동은 어떻게 해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통해 초코의 행동을 수정해볼게요. 조작적 조건 형성이란 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행동이 강화, 즉 반복되는지 소거되는지가 결정되는 원리예요. 이번에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변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 강아지들도 자기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걸 금방 배워요. 만약 짖었을 때 사람이 도망간다면 짖으면 저 사람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하게 되죠. 반대로 조용히 있었을 때 간식을 주면 조용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래서 조용한 행동이 늘어나게 될 수 있죠. 이 이론에는 행동의 강화와 소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양성 강화, 음성 강화, 양성벌, 음성벌. 여기에는 양성은 자극 제시를, 음성은 자극 제거를, 강화는 동물이 원하는 것을, 벌은 동물이 피하는 것을 뜻하게 돼요. 저희는 이 4가지 중에 양성 강화를 사용해 볼게요. 양성 강화는 초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통해서 그 행동이 반복되게 만들죠. 쉽게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훈련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초인종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초코가 짖지 않으면 간식을 바로 줄 거예요. 보상이 느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작은 간식을 여러 개 준비해서 즉시 보상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소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걸 탈감각화라고 해요. 이 훈련은 단순히 보상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극에 익숙해지도록 탈감각화를 해주고 동시에 그 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도록 역조건 형성을 함께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론에서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초코가 집중을 잘하고 있네요. 초인종 소리뿐만 아니라 문 두드리는 소리 같이 다양한 자극도 함께 들려주면 좋아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실수하는 건데 우리 강아지가 한 번에 알아듣는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행동의 조용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단계를 너무 오래 하거나 단계를 건너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주세요. 좋아요. 초코가 지금 초인종 소리가 이만큼 커졌는데도 저를 잘 보고 있죠? 다시 짖게 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재교육해주세요. 흥분을 했을 때도 초코가 차분해지면 그때 다시 작은 소리부터 교육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반복해주시면 초코에게 초인종 소리는 간식 시간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반려견의 문제행동도 학습 이론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학습이 되었는지만 알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게 돼요. 처벌만이 곧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교육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련사님, 초코가 다시 짖어요. 이거 훈련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속어 폭발이에요. 우선 속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속어란 행동에 대한 보상이 사라지면 또 행동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원리예요. 포인트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사라진다입니다.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 보상이 없다는 걸 학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음성벌과 속어는 달라요. 음성벌은 행동 이후 좋은 걸 빼앗는 방식이지만 속어는 원래 주던 보상을 멈추는 차이가 있어요. 아직 초코는 초인종과 간식의 연관이 덜 된 것 같네요. 간식보다 보호자님이 만져주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고요. 초코에게는 초인종 소리가 아직 위협적으로 들리거나 왜 안아주지 않지 싶은 마음에 더 짖었던 것 같아요. 이걸 속어 폭발이라고 합니다. 속어 이전보다 행동이 더 심해지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저희도 자판기에 음료가 나오지 않으면 흔들어도 보고 발로 차보기도 하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어 폭발이 있더라도 계속 훈련해주세요. 짖으면 무시하고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간식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 속어가 완료되더라도 반응이 갑자기 재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자극 없이도 예전 행동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이 훈련해주세요. 또 달래주고 안아주면 안 돼요. 원래 상태로 자연스럽게 처져 있는 귀, 정면을 바라보는 머리와 시선, 크게 뜬 눈, 자연스럽게 다물고 있는 입, 바닥에 앉아있어 뒤로 완전히 실린 무게중심, 움직임 없이 바닥에 붙어있는 꼬리, 앞발 바로 뒤에 위치한 뒷발, 앉기 위해 자연스럽게 굽어진 뒷다리, 대각선을 향해 있는 앞발, 자연스럽게 벌어진 앞다리, 이러한 모습을 통해 초인종 소리가 들려도 침착하게 보호자를 기다리며 문제 행동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코는 보호자와 매일 조금씩 훈련을 진행했고 2달이 지난 지금 초인종 소리가 들려도 하영이를 바라보며 간식을 기다린다. 이번 일로 혼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하영이는 초코와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